잠시만요. 정치적인 문제가 네. 아니라면 수사를 하더라도 저렇게 네.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CCTV를 공개하네 만에하고 탄핵에 관련된 논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한 논쟁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 보세요. 제가 이건 논평에서도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를 하자 김민수는 맞받아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힘이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민생의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이 힘이 없어. 민주당이 놔줘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특수차례 특검을 하고 있고 대통령 부부를 계속 카메라 앞에 세우고 있고 내란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넙니까? 우리가 건너고 싶다고 건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건너겠다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민주당의 목적은 내년 6월까지 끌고 가서 이걸 가지고 선거의 꽃놀이패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이에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고 이걸 계속 이용할 건데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린 건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힘 있는 민주당이 제발 탄핵의 강을 건너시고 민생의 바다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협조할 거 협조하겠다. 왜? 우리가 지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국익과 보편적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의 강을 저는 이거는 네.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궤변이라고 좀 느끼는 게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도할 수 있고 어쨌든 현 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임명도 그렇게 했으니까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정치 수사죠. 라고 주장이 주장하실 아니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특검의 수사 영역에 대해서 논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다? 묵직한 한 방을 날립니다. 머리를 열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열고 들어야 알고리즘은 돼요.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네. 열고 들어보세요. 특검 제도가 왜 도입됐죠? 뭐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언제 하는 필요하죠? 거죠. 뭐 검찰이 잘 못하면 아니에요. 특검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특검 제도라는 건 1999년도에 미국에서 가져와요. 근데 참 웃기게도 1999년도에 미국에선 특검 제도가 사라집니다. 자, 특검의 무용성이나 이게 제도의 악용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특검이 1999년도에 들어왔고 특검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수사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야당이 통상 여당의 수사가 필요할 때 특검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야당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네. 지금처럼 여당이 특검을 몰아붙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특검의 잠시만요.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아니요, 있는데 아니요. 그게 갑자기 또 말을 끊는 모습이네요. 왜 탄핵의 강을 못 넣는 이유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네.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말을 끝까지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하셨으면 말을 길어져서 끝까지 들어요. 이게. 백과사전이 필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니. 역시 JTBC의 프레임을 유능하게 회피하는데요. 자, 그럼 특검 제도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검찰에 지금 수사권 분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특검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장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지금 모순이죠. 자, 그러면 이 특검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특검 자체를 지금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 부부를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뿐이 안 돼요. 이거 국민들을 선동하겠다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찰 수사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여당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을 조사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인사권을 미칠 수 있어서 이걸 특검을 가죠. 여당 다 장악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석방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네. 석방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니까 석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네. 이로부터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확정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민주당 내란 확정범처럼 몰고 있고 내란 동조죄라는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구속 수사할 때 두 가지뿐이 없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도주할 수 없다는 것에는 5천만 국민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굴 다 팔려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예요. 그럼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이 특검 긴 기간 동안 지금 더 특검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계속 내란몰이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멸할 증거가 남았다고 판단되거나 증거 확보가 안 됐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증거가 없거나 특검이 무능하거나. 자,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잠시만요. 또 끼어들으려고 하는 사회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수사를 하더라도 저렇게 네.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CCTV를 공개하네 만에하고 여기 안에 있는 오히려 명확한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을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건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런 처우를 당한다라고 하면 공당이라면 석방을 요구해야지 맞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맞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흐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네. 특검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그리고 여당의 혹은 뭐 현 행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야당이 요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사실 작년 뭐 재작년 쭉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받았으면 지금 예를 들어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전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그걸 안 받았으니까 그게 밀리다 여기까지 와서 특검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밀리다 밀렸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민수답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수감되어 있는 모습이 CCTV가 공개되는 건 막 적합하다고 보세요? 수감된 사람의 CCTV 공개요. 일반 수감자들은 안 그렇게 했죠.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자- 거부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CCTV 유출을 물어본 겁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요. 이거 네. 피고인들의 네. 이것 역시도 권리예요. 자, 그럼 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막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판 나가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요. 이거에 대한 각오까지 한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벌써 받을 수 재판의 있다라는 걸. 불이익을. 예, 네.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왜 강제로 거한 10명이 들어와서 이거 지금 끌고 나가는 거 이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이거를 지금 자 대통령이 싫고 좋다라는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일반 국민 한 명에게 행해진 일이라면 이거 분노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여러 선진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가택연금이라거나 수사의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는 있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좌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우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좌우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최소한 양쪽의 주장들이 다 나오고 양쪽의 정보가 다 나올 때 국민들께서 잘잘못을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들만 되면 일단은 그러면 윤 부부를 석방하라고 하는 주장은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지금 유죄 예.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석방하라는 건 구속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네, 유죄 사실은 확정이 되지 이거 않았으니까. 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얼만큼 지금 대한민국 법이 공평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유죄 확정이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회가 될 거예요. 자, 유죄 판결이 되지 않은 지금 이 혐의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1단위 면회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국 같은 경우는 유죄 확정을 받고 나서도 지금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이 24회나 이루어졌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지금 공정한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접견이요? 부분들을 접견이요. 접견은 자, 변호사 접견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변호사 접견 빼고요. 면회, 일반 면회를 말씀하시는 자,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접견이 가능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자도 지금 이 24회나 일반 접견들이 장소 변경을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막느냐? 그럼 이건 지금 공평한 법 집행이냐라고 면회 묻는 신청하셨는데 거예요. 거부됐죠. 네, 거부됐습니다. 왜 거부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사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어 사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어라고 구치소에서? 통지가 오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법치주의 국가라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이건 대통령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국민이 이런 행위를 당했다고 해도 똑같이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당에도 화를 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다가 자기한테 흙탕물 튈까봐 말을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일반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에게조차 지금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불어의 사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치소에서 논리가 안 되니 사회자가 비꼬기 시작합니다. 거부한 건지 뭔지 모르는 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일정을 다 잡아놔가지고 못 만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사이다 반박. 그쪽 그러신 거예요? 변호인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